안녕하세요. 원리 수능 확률 통계 문제 해설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 네 번째입니다. 중복 조합, 중복 순열에 관련된 문제는 심심치 않게 출제되고 있고요.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문제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10번 문제.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각 학생은 A, B, C, D는 한 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 이하이다. 한 명이 9 이하라는 얘기죠.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적어도가 나왔어. 여기 나오는 그 조건들은요, 어느 것이 쉬운 조건이고 어느 것이 어려운 조건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대체로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이제 전체적인 조건이고, 나머지 조건들이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까?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A, B, C, D 4명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를 당연히 A, B, C, D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4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건이 있는데 한 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고, 그러니까 A, B, C, D는 한 개 이상 1보다 크거나 같고 뭐 5, 9개 이하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그러면 적어도가 나오면 6건인 걸로 처리하는 것이 항상은 아니겠지만 좀 수월하다, 편하다, 간단하다라는 이야기야.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고 그러면 뭐예요? 6건은 4명, 4명 모두 홀수개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저 조건에 대한 여사건이 되겠죠. 반대되는 사건. 여사건은 왜 생각합니까? 나중에 빼면 되니까. 저런 경우를 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4다. 일단은 이런 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편하기를 의미 아닌 정수에 구하는 게 편하죠. 일단은 A는 A 프라임 플러스 1, B는 B 프라임 플러스 1, C는 C 프라임 플러스 1, D는 D 프라임 플러스 1으로 치환해보자 하는 이야기이죠. 그죠? 그러면 A 프라임 플러스 1, B 프라임 플러스 1, C 프라임 플러스 1, D 프라임 플러스 1은 14로부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뭐야? 10. 그러면 여기서 을 만족하는 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돼. 그러면 이거는 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10개를 중복해서 택하는 거야.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A 의미 아닌 정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A 프라임이 가질 수가 있고 중복해서 그런 거죠. B 프라임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그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입니다. 그래서 4H10은 13 컨비네이션 10이고 13, 12, 11 나누기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하면 이거 6으로 나누고 13 곱하기 11 곱하기 2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286개입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예, 다들 9보다 작아야 돼. 예? 작거나 같아야 돼. 그거는 지금 계산을 안 했습니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부터는 안 된단 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다조건. 다조건에서 4명 모두 홀수계를 받는 경우. 모두 홀수계를 받는 경우. 홀수 짝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 전에 조금 뭐 얼마 전에 풀어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홀수 짝수는 2a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2a 프라임 플러스 1, b는 2b 프라임 플러스 1, c는 2배 2c 프라임 플러스 1, d도 2d 프라임 플러스 1으로 치환을 해주면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 값들을 또 구하는 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저 위에 있는 기본식을 조금 줄여서요. 예, 줄여서 2A 프라임, 2B 프라임, 2C 프라임, 2D 프라임은 다 4이니까 14에서 14 빼기 4, 10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또 뭐예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의 합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4, H, 5가 되고 8 컨비네이션 5. 8 컨비네이션 5는 8, 7, 6 곱하고 3 팩토리얼 하면 56입니다. 뭐가 남았어요? 여기서 조건 나를 또 생각해서 제외해야죠. 조건 나에서 10개 이상 인 경우를 제외해야 해. 그런데 10개 이상을 넘는 경우라는 것은 이 경우는 12, 1, 1인 경우야. 그렇죠? 이 경우는 이 조합에 대한 경우밖에 딴 경우는 없단 말이야. 10. 전체 합이 또 14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는 이거이고, 그 경우의 수는 몇 개? 4개를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같은 거 2개 일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4, 3, 12가 됩니다. 이 조건도 만만치 않은 조건이고 해둬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결국 전체 286에서 56 빼고 12도 빼야 됩니다. 그렇죠? 6건의 경우도 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 전체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요. 4명 학생한테 같은 종류 사인펜 14개를 나눠주는 경우인데 1개 이상씩 받는다. 두 번째,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수는 9개 이하이다. 9개 이하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이 식은 일단 써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계의 사인펜을 받는다. 4명 모두 홀수계를 받는 걸로 처리하는 게 편하다. 이 경우를 고지고대로 전부 그 경우 수를 나누다가는 시간도 물론 많이 걸리고 빠뜨리는 게 있어요. 빠뜨리는 부분 경우를 생각하면 6건씩으로 만들어서 빼주는 게 6건을 빼주는 게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12, 1, 1로 나누는 경우의 수 네 가지를 나누는 경우의 수는 같은 거 두 개가 있으므로 4팩토리얼 각각 하나 있으니까 1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서 이 경우를 또한 제외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홀수를 받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치환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다음 문제.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까다로운 문제인데 한번 보죠. 세 명의 학생 A, B, C가 있고 같은 종류의 사탕 6개,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A, B, C가 있고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이다. B가 받는 초콜릿의 개수는 1개 이상이다. 학생 C가 받는 사탕 개수와 초콜릿 개수의 합은 1개 이상이다. 1개 이상이다. 합이 1개 이상이다. 앞에 문제와 뭐 좀 비슷하진 않지만 1개 이상이다. 1개 이상이다. 그러면 0개의 6건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두 종류를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사탕. A, B, C가 있는데. 사탕. A개, B개, C개. 초콜릿. X개, Y개, Z개. 그럼 이것들의 합은 각각 6개, 5개. 그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 다른 그 사탕이든 볼펜이든 뭐든 나눠줄 때, 공이든 서로 다른 것들,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줄 경우 이렇게 A, B, C가 받는 개수를 각각 A, B, C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A, B, C라고 쓰고요. 초콜릿은 뭐 D, F라고 써도 되고 X, Y, G라고 써도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야.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죠? 가조건에서. 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야. 그럼 여기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A를 A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을 하게 되면 A 프라임 B, C 더한 것은 5가 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음이 아닌 정수회 개수를 따지는 문제가 돼서 3, H, 5, 7 콤비네이션 5가 되고 7, 6 곱한 거를 2로 나누니까 21. 그렇죠. 두 번째, Y, B가 받는 초콜릿의 개수를 Y인데 Y 1에 대해서 1 이상에 대해서 똑같아.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5. 그런데 Y를 Y 프라임 플러스 1으로 치환하면 결국 X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G는 4가 돼.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뭐가 돼요? 3H 4가 되고 6 콤비네이션 4고 6, 5, 30을 2로 나누니까 15가 돼요. 이거 그렇죠? 세 번째 C, 학생 C가 받는 사탕 개수는 C, 초콜릿 개수는 Z, C 더하기 Z이 1인데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표현이죠? 적어도 1보다 크다요. 예? 그래서 그의 6건에 해당되는 C 플러스 G가 0인 경우 그가 몇 개나 되는가를 찾아서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 경우를 제외해 준다.
C 더하기 0이 C 더하기 G가 0인 경우는 뭐 당연히 C도 0, G도 0인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 같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6에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또 똑같이 A는 A' 더하기 1로 치환해야 될 거고, 저 식은, 이 앞에 식은 A' 더하기 B는 5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음이 아닌 정수해. 개수. 따지면 2H5가 되고 6 콤비네이션 5에서 6이 되고, 또 X 더하기 Y는 5에서 똑같이 Y를 Y' 더하기 1로 치환을 하게 되면 X 더하기 Y'은 4가 되고,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2H4 5 콤비네이션 4가 돼서 5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두 개를 전부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여기 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 앞에서 구했던 20일과 50일도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경우니까 곱해야죠. 그래서 답은 21 곱하기 15 마이너스 6 곱하기 5 한 30에서 21 곱하기 15가 315 빼기 30 285가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건을 따지기는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첫째, 사탕, 초콜릿 두 가지로 나눠주는 경우 이렇게 사탕과 초콜릿을 각각 그 개수를 각각 다르게 표현해서 생각하자.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조건이 중요합니다. 학생 A가 받는 사탕의 개수, 학생 B가 받는 초콜릿의 개수가 1개 이상이다. 각각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식으로부터 나누어줘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게 하나 포인트. 또 학생 C가 받는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의 개수의 합은 1개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1개 이상이다라는 말과 같으므로 여사건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라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 유사 그래가지고 문제는 안 풀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유사 문제들이 출현을 합니다. 문제에 출현을 하는데, 4종류의 사탕 중에서 사탕이 이제 또 4종류야. 15개를 선택하려고 한다. 초콜릿 사탕, 바카 사탕, 딸기 사탕, 버터 사탕 4종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탕, 초콜릿 뭐가 있습니까? 또 뭐 과자 뭐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나눠주는 경우나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1개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초콜릿은 4개 이하이고 바카사탕은 3개 이상이고, 이거는 X는 4 이하이고,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죠. 바카사탕 Y는 3 이상이고, 딸기사탕 G도 2 이상이고, 버터사탕 W 그럴까요? 1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 15개고, 그러면 이 조건 가지고 문제 구하는 경우야.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는 15인데 이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조건이 있어. 그런데 이거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 X는 작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여기서 치환할 수 있는 대상은 일단 요거 Y, G, W 3개입니다. 그래서 Y'을 어떻게 해요? Y 빼기 3. 그렇죠? G'을 미안합니다. Y를 Y'. 좀 헷갈리네. 맞네. 그렇죠? Y를 이거 이상이니까 Y'을 Y 빼기 3. G'을 G
빼기 2. W 프라임을 W 빼기 1. 그래야 이게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마이너스 치환입니다. 마이너스 치환이야. 뭐 이상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빼기를 했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더하기. 그렇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뭐 까다로운 문제라면 까다로운 문제인 것이요. x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네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치환된 식을 집어넣고 그 식에 대한 x가 0일 때 음수의 개수, 1일 때 음수의 개수, 미안합니다.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각각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힌트면 뭐 한 60% 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 문제 혼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85입니다. 한번 풀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하는 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또 아닙니다. 어느 수영장에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레인이 있다. 8개의 레인이 있어. 이렇게 8개가 있어요. 레인이. 3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레인의 번호를 각각 한 개씩 선택할 때, 서로 다른 레인의 번호를 3명의 학생은 할 때 3명의 학생이 선택한 레인의 3번호 중 어느 2번호도 연속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A, B, C 세 학생이 있다고 해서. 3명의 학생이 있는데 A, B, C가 있어. 그런데 서로 다른 레인의 번호를 각각 한 개씩 선택할 때 이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3명의 학생이 선택한 레인의 세 번호 중 어느 2번호도 연속되지 않도록 이웃해서 레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야. 자, 우리 A, B, C 세 학생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레인을 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A는 A, C 이렇게 A와 C가 선택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B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여기 이제 B가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맨 왼쪽 레인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이쪽에 선택 안 하는 거예요. 8번 레인은 선택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 유형은 이렇게 되죠. 왼쪽 그러니까 1번 레인이 1번, 2번, 뭐 8번까지 있다고 하면 1번 레인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지 않는 경우 뭐 무수히 많아. 근데 B는 이 사이에서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데 옆에 다른 학생이 있으면 안 돼. 그런 문제죠. 그렇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연습해 보지 않으면 참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보다 왼쪽의 우리가 보기에 왼쪽이에요. 왼쪽의 레인 수를 A라고 하죠. 예? 여기에 0이 있을 수 있고 1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예. A는 0 아니면 1이야. B의 왼쪽에 있는 레인의 수를 B라고 해요. 예? B가 들어가는데 그 레인의 수가 여기 B. 그럼 B는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A는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B의 오른쪽에 있는 레인의 수를 C라고 해. 그러면 C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예? 오른쪽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C의 오른쪽 있는 레인의 수를 D라고 하면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데는 이야기야. 맞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간혹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뭡니까? 8? 아니죠? 5. 이건 이제 비어있는 레인의 수, 비어있는 레인의 수라기보다 뭐 그러네요. 비어있는 레인의 수를 8개 중에서 A, B, C가 자리 차지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3이 빠지니까 이제 5이고요. 여기서 B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 프라임 더하기 1. C는 C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을 해주게 되고,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는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4H3 그래서 6 콤비네이션 3이고 20입니다. 그렇죠? 6, 5, 4 나누기 6이기 때문에 5, 4, 20, 20이 되는 거야. 그런데 ABC는 우리가 학생 ABC를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는데 학생 ABC가 AB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ABC는 뭐 이렇게 지금 이 순서대로 했지만 이 자리에 B가 올 수도 있는 거고 C가 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므로 6. 그래서 결국 6 곱하기 20. 120까지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한번 볼 텐데요. 처음에 이 문제 접하면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경험 없이 아무 경험도 없이 처음부터 생각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 이것만 알면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는 쉬워요. 그렇죠? 문제는 쉬운데 이것을 여하이 생각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뭐 유사한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어느 공연장에 15개의 좌석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아까 수영장 레인하고 마찬가지 비슷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또 한번 경험해 보자고 연습해 보자고 이 문제를 택했습니다. 이 좌석 중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4개의 좌석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림처럼 노란색으로 칠한 4개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의 색칠한 부분과 같이 좌석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좌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좌석을 선택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약간 다릅니다. 앞의 문제와 좀 다른데요. A, B, C, D 뭐 마크를 이 자리에 놓는다고 하죠. 4개 자리에 넣는다고 하죠. 생각하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마크 왼쪽에 비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D 마크 오른쪽에 또 비어 있을 수가 있어. A가 맨 끝에 올 수가 있고 마크를 놓는데 이게 비어 있는 자리.
D 비어있는 자리. 뭐 이런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A 마크,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D 마크. 이렇게 뭐 몇 개를 몇몇 개를 한없이 그려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리고 다 제대로 찾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B하고 C 마크는 여기 어딘가 자리에 위치를 시키자는 거죠. BC는. 예. 그래서 앞에 문제와 유사한 것이 A 좌측의 빈 자릿수를 A라고 하고 A 우측과 B 좌측의 빈자릿수를 B라고 하고 B 우측과 C 좌측의 빈자릿수를 C라고 하고 또 이제 C 우측과 D 좌측의 빈자릿수를 D라고 하고 D 우측의 빈자릿수를 E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A는 0 아니면 1이야. 네. E도 0 아니면 미안합니다. 뭐 0 아니면 1은 아니네. 그렇죠? 0보다 큰 거네. 0보다 크거나 같아. 2도 0보다 크거나 같아. 네.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C도 1보다 크거나 같고 D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들이 여기 자연스럽게 붙는 겁니다. 그렇죠? 빈자릿수를 이제 합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앞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는 몇이 되죠? 11이죠. 마크가 놓인 자리 수가 A, B, C, D 4개 마크가 4개니까 11이 되고 저 조건이 붙는 거야. A는 0보다 크다. B, C, D는 1보다 크거나 같다. E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B는 B 프라임 더하기 1, C는 C 프라임 더하기 1, D는 D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더하기 E가 8. 그렇죠? 이거 8. 여기서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니까 5H8 이거 12 컨비네이션 8이 되고 12, 11, 19 나누기 4 팩토리얼 4, 3, 뭐 2, 1 1은 쓰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져서 5가 되면 55 곱하기 9가 돼서 55 곱하기 9는 495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와 앞 문제가 이제 좀 다른 거는 앞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옆자리 두 개를 연결해서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뭐 4명이 있는데 4명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경우의 수는 몇이냐? 그러면 뭐야? 4 팩토리얼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4 팩토리얼을 여기다가 또 곱해줘야 된다. 하는 게 또 앞의 문제와 다른 문제이고요. 아무튼 키는 이 부분이에요. 연수 문제로 2번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